농형 삼상 유도 전동기가 전혀 기동되지 않을 때, 전원 인가했는데 기동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 원인이 7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3선 중 한 선이 단선이 된 경우, 이게 운전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기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한 선이 단선이 되면 이것은 회전 자개가 발생하지 않죠. 단상과 똑같이. 그래서 회전 자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큰 전압 강화가 너무 크니까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동 토크가 부족해서 기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토크가 부족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기동 토크 부족. 기동기의 고장이라고 하면은 뭐 Y 델타, 리액터 이런 것들, 기동을 하는 기동기의 고장. 그 다음에 결선의 오접속 결선입니다. 결선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 인가에도 기동이 되지 않는다. 공극의 불균등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공극 자체의 불균등이니까 제조상의 결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 6번 고정자 권선 내부의 오접속이라고 하면은 농형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고정자니까 계자죠. 계자 권선 내부의 오접속 코일의 단선 및 소선. 회전자 도체의 접속 불량. 이게 뭐요? 전기자죠. 전기자. 회전자 도체. 전기자 접속을 불량이면 기동이 되지 않는다. 한번 암기해 봅니다. 농형 삼성 유도 전동기가 전혀 기동되지 않을 때 농삼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삼 그다음에 큰 기 회 결. 큰 기 회 결 해서 한번 볼게요. 농삼 공고3 농고 3학년 농고 3학년 공고 3학년 때 큰 기회가 와서 결심했다. 뭐 이렇게 농삼 공고 3 큰 기회 결 농고 3학년 공고 3학년 큰 기회가 와서 결심했다 혹은 뭐 결정했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먼저 기동방식을 4가지 쓰시오. 암기시고 할 필요 없이 귀에 익으셨을 겁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 종류 혹은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방식은 반콘 분쇄, 반발 기동, 콘덴서 기동, 분산 기동, 세이딩 코일형입니다. 이것 자체보다 기동 토크가 큰 순서, 반콘 분쇄고요. 두 번째, 분산 기동형. 이 분산 기동형은 상을 나누는 겁니다. 분산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기 제가 그림을 추가했는데요. M이 뭐냐면 M이 주권선입니다. 주권선. A가 뭐냐면 A가 보조권선 혹은 기동권선이라고 합니다. 주권선, 보조권선. 근데 보조권선을 혹은 기동권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동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권선과 기동권선 둘 중에서 하나의 극성을 반대로 합니다. 하나. 근데 주로 뭐의 극성을 반대로 하느냐? 주권선 말고 기동권선의 접속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분산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주권선과 기동권선 둘 중에서 하나의 접속을 반대로 하면 되는데 기동권선의 접속을 반대로 바꾸어서 결선하면 됩니다. 세 번째, 단상 유도 전동 결선을 이종 절연물로 하였을 경우 최고 허용 온도는 몇 도씨인가? 변압기 할 때 많이 나오죠. YAE 해서 90도, 105도에 120도
E종은 최고 호용 온도가 120도입니다. YA, BF, HC종. 그래서 E종은 120도 이렇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부하 설비로 많이 사용되는 전동기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전동기를 선정하는데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선정합니다. 그때 고려할 사항 4가지. 첫 번째, 부하의 조건. 어떤 부하는 뭐 예를 들어서 과부하로 많이 운전할 것이고 어떤 부하는 부적 부하로 많이 운전한다. 그 상황에 맞게 맞는 전동기를 선택합니다. 전동기의 형식이란 건 뭐냐면 전동기의 형식을 보면 뭐 방수형이다, 방폭형이다, 그 다음에 뭐 뭔지 방진형이다, 방적형이다, 이러한 전동기의 형식이 있습니다. 방수, 방폭, 방진, 방적 이런 것들. 전격 출력입니다. 이거 뭐예요? 전격 출력은 용량을 얘기하죠. 전동기의 용량에 맞게 굳이 그렇게 필요 없는데 큰 용량의 전동기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동 방식은 뭐예요? 기동 방식은 Y델타, 뭐 전전압, 리액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한번 암기해 봅니다. 전동기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부하의 조건, 부하의 조건, 정전기 이렇게요. 전격 출력, 전동기 형식, 기동 방식에서 정전기. 대충 보이시죠? 전선부. 그래서 전선 부분에 정전기 발생. 전선 부분에 정전기 발생해서 전선부 정전기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동력 설비의 대응 방안입니다. 동력 설비인데 에너지 절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고효율을 사용한다든지 역류를 좋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에너지와 관련된 사항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첫 번째 고효율 전동기 채용입니다. 전동기 자체가 고효율인 것을 채용한다. 두 번째, 부하의 역률 개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역률과 그 손실은 반비례하죠. 따라서 역률이 좋아지면은 손실이 감소하고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동기 역률을 높이는 것이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전동기별로 개개 전동기마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동기 제어 시스템인데 VVVF 시스템이 뭐예요?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블 프리퀀시, 전압 조정, 주파수 조정을 해서 전동기 제어 시스템을 하는 것이 에너지 면에서는 더 효율적입니다. 네 번째로 에너지 절약형 공조기기 시스템. 공조기기가 뭐예요? 냉방, 난방, 그 다음에 뭐 가습, 제습 이런 것들 모두 전동기를 사용하는데 그런 공조기기 시스템의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한다. 이것도 뭐 인버터용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시스템을 채택하고요. 다섯 번째, 부하에 맞는 적정 용량의 전동기 선정. 용량이 우리가 보세요. 전동기가 있는데 용량이 커지면 기본적으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철선이 큽니다. 그래서 굳이 용량이 그렇게 필요 없는 곳에 큰 용량의 전동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철선이 커서 손실이 작아지니까.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의 효율적 관리가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암기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에너지 절약이니까 에너지 엘리베이터 적정 전략은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블 프리퀀시에서 VV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블 프리퀀시 고효율 전동기 채용 역률 개선에서 고역
뭐냐?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매우 힘들죠. 힘든 것은 사실이죠. 불편하고 하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힘들다. 그런 뜻으로 에너지 에너지에 적정한 전략은 VV VV 고역이다. 매우 힘들다. 베리 고역이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